10이랍니다. 그치? 그랬을 때 너한테 띠칸이 그냥 야 PB의 길이가 얼마야? 라고 묻고 있는 상황이죠. 그치? 맞아요? 우리 계속 쓰고 있는 게요. 이게 쭉 보여야 되거든요. 직각삼각형에서요. 직각삼각형에서 내가 수선을 이어버리면 얘랑 얘랑 동의각이 같으니까 이거 평행선이죠. 맞지? 그러면 얘는 동의각이고 얘는 공통각이어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어때요? 닮음이죠. 맞지? 그럼 봐봐. 얘가 만약에 이 직각삼각형이 1대2래 여기가 비율이요. 그러면 얘도 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1대2겠지. 그대로 따라가야 될 거 아니야. 닮은 삼각형이라니까. 맞지? 그 다음 마찬가지로 직각삼각형 뿐만이 아니라 이런 예각삼각형이 있을 때도요.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수선 하나, 아니 수선이래. 평행선 하나 이을게 이렇게. 그러면 얘랑 얘는 뭐야? 동의각이지. 그 얘는 뭐야? 공통각이잖아. 그럼 무슨 닮음? AA 닮음이지. 맞아? AA 닮음이잖아. 아 그러면 삼각형 내부에 평행선 보이면 무조건 닮음 이용하라는 이야기구나. 이 생각 딱 들어야 되는데. 봐봐. 얘 지금 직각삼각형이지? 얘 직각, 이거 직각이죠. 그치? 그럼 이거 뭐야 이거? 얘 평행선 아니야? 그냥? 맞아? 닮음이지. 그 다음에 봐봐. 이 직각삼각형도 보니까 이거 직각삼각형이고 이거 직각삼각형이잖아. 그치? 그 얘도 닮음이지. 근데 얘가 지금 비율을 보니까 3이고 6이잖아 여기. 그치? 그럼 몇 대 몇? 1대2지. 그 여기도 1대2 여기도 1대2 아니야 다? 맞지? 근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놈이 얘잖아. 내가 얘를 x로 놔. 얘가 1대2니까 여기가 얼마겠어? 2x지. 맞아? 야 그러면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이 사각형의 넓이의 합이니까 아 얘네를 내가 표현을 해야겠구나 이거니까 여기가 지금 x니까 이만큼 얼마일 거냐면 3-x일 거고 여기가 6이고 여기 2x니까 얘는 6-2x일 거 아니야. 됐어요? 그러면 사각형의 넓이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2x제곱 플러스 2로 묶고요. 3-x의 제곱. 요건데 이게 10이었다는 이야기네 지금. 맞아요? 그럼 2로 나눌게요. 그럼 x제곱 플러스 3-x제곱은 5 해서 얘가 2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는 0 해서 x가 아마 1이랑 2 나오나? 그럴 겁니다. 그치? 맞죠? 근데 x가 1이랑 2 나오는데 누가 더 크대요? 아니지. PB가 얼마보다 크거나 같대요?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대. 그치? x가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얼마겠습니까? 2죠. 2. 맞아요? 그 다음에 6번 외우라 그랬죠? 6번. 이거 지울게? 네. 안 돼? 그래. 음, 6번 볼게요. 정오각형이래요. 그치? 정오각형. 그래서 정오각형이니까 얘가 한 내각이 108도인 거 이용하시고 한 내각이 108도인 거 이용하시면 막 해나가다 보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꼭지각이 108도인 이등변 삼각형으로 닮음이죠. 맞지? 이거 두 개 이용할 거야.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이 중간에 껴서 얘도 뭐야?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맞지? 이 두 가지만 알면 이건 다 풀린단 말이야. 여기가 얼마야? 1이지. 1이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내가 구하는 게 여기잖아. 여기 x지. 여기 x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맞아? 그럼 이 삼각형은 내가 그려줄게. 이쁘게. 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 지금 닮음이잖아. 그지? 이 삼각형을 떼와서 보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x잖아. 맞아? 그지? 이따만한 삼각형을 여기 떼어가지고 이쪽에다 보면 얘가 얼마냐면 1 플러스 x고 얘가 1이잖아. 맞니? 그지? 그럼 봐봐. 얘가 1대 x는 1 플러스 x 대 1이지. 물론 대응변에 비해 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냥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거잖아. 닮음이 삼각형이니까 비율이 똑같을 거 아니야. 내항의 곱, 외항의 곱이니까 x제곱 플러스 x는 1 해서 x가 얼마 나올 거냐면 2분의 마이너스 1 뿔바 루트 5인데 음수일 수는 없잖아. 그치?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맞습니까? 요거 딱 요것만 기억해 놓고 나면 여기서 변형이라고. 알겠어요? 네. 그 다음에 7번 틀렸죠? 7번 하면 되나요? 맞지? 네.
내일 기출 보는 건 좀 쉬운 거 줄 겁니다. 처음이니까. 이차함수 많이 까먹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차함수 최대한 쉬운 거 위주로 나와 있는 학교 거 골랐어요. 아직 이차함수 나랑 안 했으니까. 자, 볼게요. 7번 보니까요. 직선 2개 줘놓고서요. 그 다음에 저 직사각형의 넓이가 1이랍니다. 그치? 얘가 1인 상황인데 이때 너가 뭐 이것저것 이용해서 얘 좌표 좀 구해줘 이거지. 그치? 맞아요? 야, 그럼 직선을 줬으니까 내가 일단 체크해 드릴게. 아, 얘 x절편, 여기에 2,0 이런 거 바로바로 하셔야죠. 그치? 맞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여기는 어떻게 될 거냐면 얘 x절편이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지. 마이너스 2, 0 이렇게 되죠. 그치? 맞아요? 사실은 가능하면 이것도 가능해요. 이거 교점 구할 수 있잖아요. 우리 혹시 근데 교점 어떻게 구해요, 너? 이거 교점 좌표 어떻게 구할 거야? 우리 교점 좌표 구하겠다는 이야기는 중학교 2학년 때 y는 2분의 1 x 플러스 1,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좌표를 구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연립하겠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얘랑 같다고 놓고 이렇게 하잖아. 아, 이거 y끼리 같아서 이거 같다고 놓고 이렇게 하지. 그치? 사실은 그냥 이걸 이렇게 이제 이항을 시킬 거 아니야. 그럼 얘는 2분의 1 x 플러스 1에다가 얘를 뺀 거지. 이 뺀 거의 방정식이지,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우리 뭐라 부르냐면 이거 테마에 빼놨는데 이차함수 할 때 이렇게 있을 때 너 앞으로 함수의 교점 좌표 구하는 거는요, 이 함수끼리 뺀 방정식의 근을 구하겠다는 이야기지. 함수끼리 뺐잖아.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차의 함수 이렇게 불러요. 차의 함수. 이거 이때 그대로 써먹습니다. 차의 함수. 알겠죠? 그래서 봐봐. 실제로 구해볼게. 이제 봐봐. 나한테 만약에 너가 딱 보니까 아, 얘랑 교점 좌표 구해야 돼? 아, 그럼 얘랑 얘 빼야겠다 해서 빼. 그럼 2분의 3x 마이너스 1이지. 그치? 는 0이잖아. 맞아? 그럼 x가 얼마겠어? 3분의 2겠지. 교점 좌표 x가 3분의 2였다는 얘기잖아. 그 얘가 이거 3분의 2, 여기다 대입하면 3분의 4구나 라고 바로 나와야 돼. 이렇게. 오케이? 교점 빠르게 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함수끼리 빼고 그거 방정식 근 구한 게 교점 x좌표야. 일단 잠깐만 맛배기로만 봐. 어차피 이거 조금 깊게 치고 들어갈 거야. 알겠죠? 이 참수 때문에. 오케이? 네. 어쨌든 이런 상황인데 이거 지울게. 이런 상황인데 사실 저 교점까지는 구할 필요 없었고 지금 이제 보니까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얘는 기울기가 2분의 1이지. 그치? 그럼 잘 봐. 내가 기울기가 주어진 직선이 있다는 거는요, 얘가 y는 2x 플러스 1이고요. 그 다음 얘는 y는 뭐 3분의 1x 플러스 1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할게. 그럼 봐봐. 이 기울기라는 건 x 변화분의 y 변화잖아. 그치? 한 점에서 한 점으로 이동할 때. 그 얘가 지금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이동한다고 했을 때 x가 1만큼 변화를 했으면 y는 얼마만큼 변화해야 돼? 2배만큼이지. 2배. 기울기가 2란 이야기는. 맞아? 그러면은 이거 직각삼각형인데 이만큼이 얼마야? 루트 5잖아 이거. 맞아? 그럼 얘 봐봐. 얘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의 비율이 몇 대 몇이다? 3대 1이란 이야기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됐을 거냐면 3, 1이잖아 이렇게. 그 이만큼이 얼마? 루트 10인 거지 이렇게. 그지? 이런 직선이 주어진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야. 그럼 또 마찬가지로 내가 만약에 너한테 기울기가 음수인 거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뭐 2라고 할게. 이렇게 되지. 뭐 y좌표는 딱히 관심 없고. 얘도 지금 보면은 이거 음수인 거 제외하고 그냥 이거 1분의 2잖아. 그치? 그럼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의 비율이 몇 대면? 1대 2인 거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됐을 거냐면 1대 2 해서 이거 얼마? 루트 5. 이런 직각삼각형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하나만 더. 이렇게 돼서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 플러스 1이래 이렇게. 그럼 얘도 봐봐.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의 비율이 몇 대면? 3대 1인 거지. 그치? 그럼 얘가 3, 1. 얘는 루트 10.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맞습니까? 봐봐. 그러면 여기 지금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얘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의 비율이 몇 대면? 1대 1이지.
여기를 내가 A라고 놓고 여기를 A라고 놓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맞아요? 자 그럼 여기가 A야? 그럼 어디가 A야? 여기가 A지. 직사각형이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여기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인데 몇 대면? 2대 1이지. 그 여기 얼마? 2A잖아 이렇게 여기가. 맞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요 A만 구해내면 여기서 기준으로 왼쪽 위로 A만큼 이동한 게 얘니까 A만 구해내면 되지. 그럼 내가 직사각형의 넓이가 1인 걸 알고 있으니까 직사각형의 넓이를 A로 표현해주면 되겠네? 그럼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4인데 얘가 이만큼이 2A고 이만큼이 A야. 그 이만큼이 4-3A로 표현되지 않아? 길이가. 그리고 이만큼은 얼마야? A지. 맞습니까? 그러면 저 직사각형의 넓이는 A 곱하기 4-3A인데 그게 1이겠네 이거잖아 지금. 그럼 요거는 3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은 0이어서 A가 3분의 1 아니면 1인데 이렇게 나오죠. 근데 A가 1일 수가 없지. 왜 1일 수가 없냐면 A가 1이어버리면 이만큼이 2야. 그럼 마이너스 2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2만큼 온 건데 그럼 B가 여기 어딘가에 있어야 된다고. 맞지? 근데 문제에서 B가 2, 4분면 위의 점이라며. 그럼 얘는 안 되지. 그럼 A는 1이 아니네. 그래서 A가 얼마다? 3분의 1이구나 이거잖아 지금. 맞아? 그럼 얘를 기준으로 3분의 1만큼 3분의 1만큼 이렇게 가니까 왼쪽으로 3분의 1 위로 3분의 1이니까 얘는 3분의 5, 3분의 1 이렇게 된 거죠 좌표가. 맞아요? 이 정도 나오면 시험장에서 딱 나왔을 때는 킬러지 당연히. 너네한테 킬러죠 이 정도면. 맞지? 근데 딱딱딱 얘가 맨날 이런 이거 뭐야 봐봐 몇 가지가 보여. 항상 포인트가 있다니까. 직사각형, 직각삼각형, 그 다음 기울기가 주어진 직선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럼 포인트를 네가 딱딱 캐치하고 이거 이렇게 풀면 되는데 이게 공부하는 거라고요. 네 걸로 만드시는 거고. 알겠죠? 시험장에서 막 이건가 저건가 해보는 게 아니야. 시험장에서는 네가 아는 거 못 푸는 거 딱 보여야 돼. 알겠죠? 시험장에서 누가 공부하듯이 막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그러고 있어. 시간 그렇게 많아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알겠어요? 네. 됐죠? 그 다음에 오늘 일단은 그 2차 방정식 C단계 뒤에 활용 그거 끝내고 B단계 지금 틀린 거 보니까 오답을 좀 확인해야겠더라고요. 숙제가 좀 많았는데 그치? 오답을 할 게 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답을 또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은 이거 C교재는 먼저 펴보세요. 이거요. 프린트. (31페이지입니다) (31페이지에) 연습 1번은 니네가 이제 위에다 적어놔요. 계산하는 거 1번, 2번 그리고 화살표를 엮어 놓으세요. 똑같거든요. 문제가 똑같은 문제입니다. 봐봐 연습 1번 보시면요 항상 너네한테 이거 물어보거든요. 가격 곱하기 수량. 그럼 얘는 매출액이죠. 요건데 나중에 매출액 이렇게 쓸게요. 그냥 저걸로 쓸게요. 한글로. 가격 수량은 총 판매액이라고도 하고요. 그냥 매출액 이렇게도 얘기하죠. 맞죠? 봐봐 이 구조인데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1인당 입장료가 5,000원이래요. 5,000원에 팔고 있었어. 그치? 5,000원에 팔았을 때 하루에 평균 4,000명이 입장을 한대요. 그럼 이 동물원은 보통 이만큼의 매출액을 내고 있던 거지. 근데 공이 너무 많아서 그냥 이렇게 쓸게. 오케이? 이렇게 내고 있던 거죠. 근데 이 상태에서 뭐라 그랬냐면 입장료를 X1만큼 내리고 그러면 가격이 싸졌다는 이야기잖아. 가격이 싸졌으면은 그 사람들이 많이 오겠지 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어느 일정 수준만큼 오를 텐데 얼마만큼 오른다 그랬냐면 X명만큼 더 입장한대. 이거잖아 지금. 맞아? 이렇게 됐더니 25만 원의 입장료 수입이 더 생긴대. 맞지? 야 25만 원의 입장료 수입이 더 생긴다는 이야기는 원래 수입에다가 이게 원래 수입이잖아. 그치? 원래 수입이지. 여기에다가 25만 원만큼의 수입이 더 생기는 거야. 이 얘기지 지금.
맞지? 근데 이거 공이 너무 많은데 이런 거 계산하지 말고 잘 봐봐. 너 어차피 이렇게 해서 계산할 거 아니야. 맞아? 그럼 내가 굳이 얘랑 양변에 똑같은 거 있는데 계산할 필요 있어? 없어? 없지. 이항하면 없어지잖아 어차피. 얘는 제껴놓고 그 다음에 5000x 마이너스 4000x니까 1000x 이거지, 그치?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은 이렇게 되고 얘는 어차피 사라졌을 거고 얘만 남았을 거 아니야. 25만 요거잖아 그냥. 머릿속에서 흐르는 계산이 이거잖아 지금. 그럼 한쪽으로 이항해. 그럼 어떻게 되냐면 x제곱 마이너스 1000x 플러스 25만은 0이네. 이 정도는 할 줄 알잖아. x 마이너스 500의 제곱이잖아 이거. 그치? 그럼 x는 얼마였다? 500이죠 500. 그러면 500원을 올렸을 때 이 문제 상황에 맞게 딱 떨어지는 거구나 이거지, 그치?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2번은 똑같거든요. 2번 해보세요. 이거 안 지울게요. 해봐. 2번 맨날 나오고 너 B단계 B 풀면서 아마 이 문제 봤을 겁니다. 그치? 근데 귀찮아서 안 했죠. 자, 보겠습니다. 얘도요. 똑같아 얘랑. 근데 뭐만 다르냐면 얘는 퍼센트죠. 근데 아까 얘는 퍼센트가 아니라 뭐였냐면 X명, X1, X명이었지 그냥. 얘는 퍼센트입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 일단 문제를 보니까 1kg당 5만 원에 팔고 있었어. 그치? 1kg당 5만 원에 팔고 있었대요. 그래서 5만 원 하고 얘가 몇 킬로를 판매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총 양이 안 나왔잖아. 이거 Y라고 할게 이렇게. 오케이? 네, 이게 원래 지금 내가 계속 팔고 있던 내 매출액이라고. 그런데 가격에다가 뭔 짓을 했냐면 X%만큼을 인상을 하겠다 그랬지. 인상. 그럼 인상이라 그러면 X%면 1 플러스 100분의 X 이만큼이잖아. 이렇게 곱해진 게 원래 가격 이만큼이 인상분 이거지, 그치? 맞아요. 가격 인상했지.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 판매량이 Y인데 어제보다 X%만큼 감소했대 이번엔. 이거지. 이게 원래 판매량, 이게 지금 감소분 이거지, 그치? 맞아. 근데 이게 뭐라 그랬냐면 어제보다 4% 감소했대. 그럼 어제 매출액 이거잖아. 5만 Y 이건데 얘가 4%만큼 감소 이거지, 그치? 됐어요? 그럼 봐봐. 선생님 식이 더 복잡한데요? 라고 했을 때 어쩌라고지? 이렇게 사라지잖아 어차피. 맞죠? 좌변은 설마 이거 딱 보니까 이거 뭐야? 합차지? 1 마이너스 만분의 x제곱 아니야 이거? 이 정도는 하잖아. 또 오른쪽은 어떻게 해야 돼? 1 마이너스 100분의 4지. 맞아? 이렇게 사라지고 그 다음에 부호도 똑같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통분 이거잖아. 그럼 x제곱이 얼마야? 400이잖아. 그럼 x는 뿔만 20이지. 근데 x%만큼 인상 이럴 때 그 x는 양수라고. 마이너스 20%만큼 인상이면 무슨 말인데 그게 말이 돼? 안 되지. 그때 x% 이건 항상 뭐야? 양수지. x는 얼마야? 20이잖아 20.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그냥 시중에 있는 거 나왔던 만약에 시험장에서 낸다 그랬으면 시험장에서 내는 학교 선생님의 시험 문제 이걸 낸 학교 선생님의 마음은 이번에 평균 한 70점 맞춰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 한 5점? 그 5점 넣는 계산이거든 거의. 맞춘다고 생각하고 내는 문제거든. 근데 이거 못 맞추고 있으면 사람 돌아버리는 거야. 맞지? 딱딱 떨어지게 해야 된다고. 근데 너 평소에 숙제할 때 귀찮으니까 안 하잖아. 맞지? 근데 계산하는 거 연습하셔야 돼 이거. 아시겠죠? 네. 3번 할게요. 3번도 그냥 쉽죠. 해주세요. 자, 볼게요. 뭐 중학교 때부터 활용하면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했던 게 자릿수에 이제 미지수 들어가 있는 경우인데, 예를 들어서 두 자리 자연수가 있대. 이렇게 x, y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자릿수를 바꿨대요. y랑 x 이렇게 돼 있는데, 오케이? 그럼 얘랑 얘의 대소관계 좀 비교해 달래. 대소관계 좀 비교해 달래. 그러면 이걸 이대로 너 쓰면은 대소관계가 비교가 돼?
얘는 10의 자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풀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 10x 플러스 y지, 그치? 얘는 1의 자리수니까. 얘는요, 10y 플러스 x지, 그치? 넌 대소관계 비교한다는 얘기는 이걸 얘랑 얘 둘 중에 누가 더 큰지를 비교한다는 이야기지. 맞아요? 그래도 마찬가지잖아, 지금. 지금 뭐냐면 A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의 합이 6이래. 그럼 내가 여기 x라고 할게. 그럼 이거 6 마이너스 x가 넣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맞아요? 그래 놓고 자리 바꾸겠다며. 그럼 얘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가 6 마이너스 x고 여기가 x네. 이렇게 자리 바꿨지? 맞아? 그 다음에 이제 연산을 시작할 때는 대소관계를 하던지 아니면 연산을 하던지 했을 때는 이렇게 풀어 써줘야 될 거 아니야. 저럼 자릿수에 미지수 들어가 있으면. 지울게, 오른쪽 거. 그럼 얘가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너한테 A, B가 얼마라고? A 곱하기 B가 365? 얼마야? 765? 이거래. 그지? 그럼 A를 풀었으면 쟤는 어떻게 되냐면 10x 플러스 6 마이너스 x잖아. 이게 A지. 맞아? B는 어떻게 해야 돼? 10 곱하면 60 마이너스 10x 플러스 x잖아. 이게 765란 이야기잖아, 지금. 그럼 뭐 이거 2차 방식 못 풀어? 다 하잖아, 이거. 맞지? 그럼 어떻게 했을 거냐면 9x 플러스 6 곱하기 60 마이너스 9x가 765래. 이거 풀어달라는 이야기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 일단 봐봐. 자릿수 계산했어. 그래서 x가 뭐 나오냐면 이거 계산 너가 해? x가 1 아니면 5 나오거든? 그럼 1이면은 a가 얼마였단 이야기냐면 15였단 이야기고 얘가 51이었단 이야기지, 그치? 그 다음에 x가 5면은 얘가 51이었단 이야기고 얘가 15였단 이야기잖아, 그치? 근데 문제에서 누가 더 크다 그랬냐면 크다 그런 거 없네. 그냥 두 개 합만 물어봤네. 합이니까 뭐 이거나 똑같잖아, 그치? 그럼 얼마 하겠어요? 66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오케이? 이런 것도 봐봐. 자릿수에 미지수 들어가면 연산하려면 풀어서 써야 되는구나. 이게 딱 머릿속에 박힌 친구랑 아닌 친구랑은 계산량이나 그 다음에 이게 푸는 시간이 확 차이가 난다니까? 자꾸 머릿속에 정리해놔야 돼. 아시겠죠? 예. 일단 4번 별표요. 요즘 트렌드가 이거죠. 연습 4번. 별표 한 2개 쳐놓고요. 네가 할 수 있는 한 2분 정도 줘볼게요. 해보세요. 그런데 이때 2명의 학생이 추가로 들어와서 권장도서를 재분배했대. 맞지? 그럼 봐봐. 원래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3학년 학생 수를 물어봤죠. 3학년 학생 수. 너한테 물어본 게 이거지. X명이라고 할게. 오케이? 그럼 1인당 받아가는 권수가 몇 권이었냐면 X분의 120권이었을 거 아니야. 이렇지 않았을까? 맞지? 근데 이랬을 때 뭐라 그랬냐면 원래 있던 2명이 추가로 들어와서 원래 있던 학생들에게 책을 2권씩 걷어. 그치? 그러면 원래 있던 애들한테 책을 2권씩 걷었으니까 얘네는 이제 한 명당 받는 책의 권수가 이렇게 줄었겠지. 그럼 새로 들어온 애 2명 있었을 거 아니야. 이 2명은 얘네한테 2권씩 받지. 2권씩. 그럼 총 몇 권 받아? 2x권 받지. 총 2x권이잖아. 그걸 2명한테 나눠 가야 되니까 얘는 몇 권 받았겠어? x권 받지 않았겠어? 자, 다시. x명한테 2권씩 뜯어. 그럼 총 2x권 뜯은 거 아니야. 그 2x권을 2명한테 나눠줬다고. 그게 그럼 인당 x 받았겠지, 이렇게. 맞아? 그랬더니,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얘랑 어땠다? 같았다는 이야기잖아, 지금. 식 이렇게 세워지잖아, 지금. 맞아요? 양변에 x 곱할게 어떻게 돼요, 그러면? 120 마이너스 2x는 x제곱.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20은 0이고, x가 마이너스 10이 아니면 10 나오는데 음수일 리가 없으니까 10이죠, 그치? 맞아요? 오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32페이지에 연습 5번은 똑같아서요. 답은 알려줄게요. 답이 5%예요. 이제 풀어보시고. 그 킹크랩 문제랑 똑같아요. 저것만 다르지. 뒤로 오시면 이제 이참수 나오거든요. 그 전에 B에 너네 좀 틀렸던 거 좀 오답 좀 할게요. B 좀 펴보세요.
103부터 121인데 일단 처음에 16페이지에 모르겠는 거 내가 판단하고 네가 풀 수 있으면 넘기고 풀어줄만 하면 풀어줄게요. 16페이지에 몇 번 해줄까요? 없을 것 같은데? 넘어갑니다. 108번? 네, 108번 잠깐만 볼게요. 돌개 중에 공통인근이 존재하는데 그게 공통인근의 양수래요. 그치? 맞죠? 그러면요 일단 얘가 근이 뭐랑 뭐냐면 근의 공식 써보니까 1 뿔마 루트 뿔마 루트 2인데 1 플러스 루트 2 아니면 1 마이너스 루트 2죠. 맞지? 짝수 근의 공식 쓴 겁니다. 1 플러스 루트 2 아니면 1 마이너스 루트 2인데 양수가 공통근이라며. 그럼 얘가 공통근이네? 맞아요? 얘가 공통근이지. 그럼 봐봐. 얘가 1 플러스 루트 2야. 이렇게. 그럼 얘가 얘 근이니까 여기 집어넣으면 K값 나오지. 그치?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합이 얼마야? 두 근의 합이? 1이지. 그럼 얘는 나머지 한 근이 이거네. 맞아요? 두 근의 합이 1이어야 되니까. 그러면 얘는 곱이 얼마야?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2네. 다시 미안.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2네. 이게 저기 근각에서의 간극에 의해서 마이너스 K랑 똑같아야 되잖아. 그치? 그럼 K는 얼마? 2 플러스 루트 2지. 집어넣어서 계산할 바에 그냥 근각에서의 관계 쓰는 게 훨씬 편할 때가 많다고 이런 식으로. 그죠? 얘 해가 지금 이렇게 생겼잖아요. 4 뿔마 루트 16 마이너스 n 이거잖아. 그지? 맞습니까? 그럼 얘는 뭐 이런 거 없으니까 여기 지금 분모가 없으니까 그냥 이 자체로 얘가 정수이려면 그냥 얘가 정수이기만 하면 되지. 이 안에 있는 놈 얘가 정수이기만 하면 되잖아. 야 그러면 루트 씌운 값이 정수래. 그럼 양변 제곱했을 때 x는 뭐야? 정수의 제곱 아니야?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놈이 뭐야? 제곱수 이거지. 그치? 16 마이너스 n이 제곱수면 되네. 맞죠? 그럼 얘 해석이 이렇게 된 거잖아. 이 안에 있는 이 판별식이 제곱수구나. 얘가 제곱수구나 라고 해석이 되는데 지금 n이 자연수라면서요? 그쵸? n이 자연수니까 얘는 16 마이너스 n이니까 16보다 작은 제곱수만 생각하면 되지. 16보다 작은 제곱수 0, 1, 4, 9 얘네만 생각하면 되잖아. 그랬을 때 n의 값을 모두 구해달래? 그럼 이때는 n이 얼마냐면 16, 이때는 15, 이때는 12, 이때는 7이잖아. 그치? 얘네 섞다 다 적어주면 되겠죠. 그치? 네. 뒤로 가겠습니다. 38페이지요. 네. 있나요? 40번 하나만 볼게요. 어려워서는 아니고요. 풀이 때문에요. 240번. 자, 얘도 보세요. 우리 있잖아. 제발 까먹지 마. 그냥 진짜 구구단 외듯이 써야 돼 이건. 알겠죠? 네. 얘가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그치? 두 근의 곱은 a분의 c. 그 다음 세 번째 두 근의 차는
a분의 루트 d인데 이거 음수 나오면 안 돼서 여기다 절대값 처리해버린다고 이렇게. 맞죠? 딱딱 나와야 돼. 그럼 봐봐. 이거? 2분의 곱이 4분의 3이네. 그지? 맞아요? 2분의 곱이 4분의 3이지. a분의 c. 그럼 얘가 나머지 한 근이 2분의 3이네. 맞아요? 2근의 합이 얼마야? 2잖아. 그 이게 마이너스 4분의 a지. 미안. 4분의 a지. 그지? 그러면 4분의 a가 2네. 그럼 a는 얼마? 8. 이거잖아. 그치? 맞습니까? 4분의 a가 2니까. 그럼 a는 8이고 b는 2분의 3이어서 얘는 얼마? 12. 이렇게 빠르게 나와야 돼. 빠르게. 알겠죠? 그 다음에 뒤로 오세요. 밑줄 하실래요? ABC 유리수. 아마 켤레근 문제도 충분히 낼 수 있는데 이거 2차 함수랑 연관지어서 낼 수도 있고요. 2차 방정식 단독으로 낼 수도 있는데 켤레근 시리즈가 2개죠. 첫 번째, 두 번째 해서요. 켤레근인지 아닌지 써먹을 때는요. 힌트가 있어요. 개수가 유리수 또는 개수가 실수 이런 말을 줘요.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개수가 모두 유리수래. 그랬을 때 한 근이 이렇게 생겼으면 나머지 한 근은 자동으로 뭐다? m-루트 n이라고. 그치? 그 다음에 개수가 모두 실수래. 근데 한 근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복소수꼴로야. 나머지 한 근은 뭐다? 켤레 복소수라고. 그래서 이거를 뭐야? 켤레근의 성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맞지? 그러면 거기 지금 개수가 다 유리수라고 줬으니까 이거 한 근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맞아? 그럼 이거 유리화 해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7분의 3 플러스 루트 2죠. 맞아요? 그럼 얘는 켤레 무리근 이런 얘기는 없지만 그냥 우리끼리 씁시다. 켤레 무리근은 나머지 하나가 뭐겠어요? 이거겠지. 맞아? 무리수 부호만 바뀌었을 거 아니야. 그럼 이랬을 때 너한테 다른 한 근 구해달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이게 끝이네. 됐습니까? 네. 그 다음 또 없어요? 41페이지에 56번 별표 2개. 이거 이 자체로는 지금 쉬운데 고난도 문제 소지로 충분히 쓰입니다. 이거 56번 모의고사에도 자주 등장하고. 자, 볼게요.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거는 만족하면서 AB는 0이면 안 되는 X의 값을 찾아달라는 이야기지. 그치? 맞아요? 그럼 말뜻이 뭐냐면 이런 거지. 이런 방정식의 근이어야 되지. 그치? 일단 0을 만족해야 되니까. 근데 이런 새로운 방정식의 근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이야기지. 맞아요? 그러면 얘 근이면서 얘 근이면 안 되니까 공통근은 제외네. 맞지? 그러면 첫 번째에서 두 개 더하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6은 0이고 2로 묶으시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은 0이고 따라서 x가 4 아니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잖아. 근이. 맞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 좀 인수분해 좀 할게.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2 이게 a고요. 일단 얘도 인수분해 되네. x 마이너스 5, x 플러스 2잖아요. 그치? 는 0이면 안 돼. 맞지? 4차식인데 얘가 지금 인수분해가 됐으니까 얘 근은 이거가 0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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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어야 되잖아. 그치? 그 얘 근은 뭐냐면 3, 마이너스 2, 5고 얘는 중근이지. 그치?
맞아요? 마이너스 2는 중근이네. 자, 이랬을 때 봐봐. 얘 근이면서 얘 근이면 안 되지. 그럼 일단 공통근 제껴. 맞아요? 얘 근이면서 얘 근이면 안 되니까 뭐밖에 안 되겠어? 4밖에 안 되는 거지. 그는 값이 얼마다? 4구나 이거지 지금. 자, 봐봐. 이런 스타일이요. 첫 번째로요. 완전 제곱식을 이용을 해서 이 식이 이렇게 됨을 유도하고 m과 n에 대한 값을 구해봐 라고 하면 그냥 그대로 유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뭐 그런 얘기 없잖아요. 그럼 잘 봐. 얘랑 얘랑 뭐 하는 식이야? 같은 식이지. 그럼 얘 전개해. 전개해서 얘랑 얘랑 뭐 하면 돼? 계수 비교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m과 n에 대한 관계식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그렇게 풀어내면 돼. 근데 아마 그렇게는 안 낼 거거든? 이거 이제 완전 제곱식 이용해달라고 할 거야. 이거 어떻게 했을 거냐면 요게 왼쪽에 x가 들어있는 항들만 다 냅두고 오른쪽에는 x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항들 이런 애들만 다 오른쪽으로 빼놔. 이렇게 됐지, 그치? 그 다음 왼쪽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야 돼.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요 2 이런 애들이 걸리적거려서 2로 나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왼쪽이 이제 완전 제곱식이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얘 절반의 제곱 플러스 m 제곱이 필요하잖아, 그치? 맞아요? 근데 여기다가만 더하면 이 등호가 훼손되지. 양변에 똑같은 걸 넣어야 되니까 얘가 m 제곱 더했다고 하면 이렇게 바꿀게. 됐죠? 자, 그럼 왼쪽은 어떻게 되냐면 얘가 x 플러스 m의 제곱이고 오른쪽은 2분의 3m 제곱 플러스 n 제곱 플러스 3n인데 이 식을 보니까 이제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이 x 플러스 m이라는 놈이 요 놈의 제곱근이구나 이거지, 그치? 맞습니까? 그래서 결국에 x 플러스 m은 뿔마 루트 2분의 3m 제곱 플러스 n 제곱 플러스 3n이네. 그래서 결국에 x는 얼마냐면 근데 잠깐만 여기까지만 하면 되잖아. 이렇게 바꿔달라는 이야기죠. 맞지? 여기까지 갈 필요도 없네. 얘가 얘잖아요, 그지? 따라서 m은 뭐였던 거냐면 마이너스 2n이었던 거고 얘랑 얘랑 같아야 되니까 2분의 3m 제곱 플러스 n 제곱 플러스 3n은 n 플러스 7이었던 거네. 그치? 그래서 m이 마이너스 2n이니까 대입해서 뭐 하시면 돼? 정리만 좀 해주시면 되겠다. 4n 제곱 2분의 13n 제곱 이렇게 나오고 따라서 이거 정리해주면 13n 제곱 플러스 3n은 2n 플러스 14 해서 13n 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14는 0이고 얘가 13n n 14 마이너스 1 나와서 n은 정수여야 되잖아요, 그치? 그럼 n은 1이네요. n은 1이니까 m은 얼마? 마이너스 2네요. 그치? 그래서 두 개 뭐 해달라고요? 더해달래. 그럼 마이너스 1이네, 그치? 여기까지는 갈 필요 없죠. 여기까지는 근해 공식 유도하는 거고 필요 없고 그냥 이거를 이런 꼴로 바꿔달라 그랬으니까 바꿨잖아, 이렇게, 그치? 바꿔놓고 나니까 마이너스 2n이 m이고 n 플러스 7이 얘네 해서 지금 연립한 거죠. 됐습니까? 네. 됐고요. 그 다음에 뒤로 와서 43페이지에 67번 해야 되죠. 67번이랑 또 자, 이 식을 딱 봤을 때요, 너가 그냥 딱 봤을 때 막 마음이 불편한 이유는 얘 때문이지. 맞아요? 절대값 때문이잖아. 그러면 쟤만 없으면 마음이 막 해피해지는 거 아니야? 절대값을 없애야겠네. 절대값을 없앨 때는 항상 너 만약에 식에서 이런 절대값을 포함한 이런 식이 나와, 방정식이 나와. 그럼 얘는요, 요 안에 있는 놈이 양수일 때 그대로 나오죠. 부호 안 바꾸고. 그쵸? 이 안에 있는 놈이 음수일 때, 쌤 0은요?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갖다 붙이세요, 이렇게. 음수일 때, 그지? 얘는 어떻게 돼? 꺼낼 때 부호 바꿔서 나오지, 이렇게. 이렇게 바꿔서 접근하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봐봐. 이 안에 있는 놈이 x잖아. 그치? 요 식이요. 요 식이. 자, 첫 번째로 x가 0보다 클 때,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첫 번째로 두 번째 하지 말고 이렇게 해버리자 그냥. 이렇게 되죠. 그치? x가 0보다 크면 얘가 어떻게 됐을 거냐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는 0 해서 x가 5 아니면 마이너스 1인데 적을게. 5 아니면 마이너스 1인데 너 지금 이 범위에서만 본 거잖아 지금 얘. 그럼 x가 얼마? 이거지 5. 맞아? 그다음 x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절대값이 이렇게 처리되지. 부호 바꿔서 이렇게 처리되잖아. 맞아요? 그럼 x가 마이너스 5랑 1인데 음수인 것만 보고 있는 거잖아 너 지금. 그치? 그럼 마이너스 5겠지. 따라서 얘 그는 뭐야? 5 아니면 마이너스 5라고. 절대값 튀어나오면 저렇게 항상 없애버리고 처리하시는 거지. 맞아요? 자, 위에 적어놔. 그러니까 방정식에 부등식까지는 안 나올 거고 아직. 방정식에 절대값 기호 포함되어 있으면 fx 부호에 따라서 절대값 처리하고 나가는 거야. 에 따라 절대값 처리하고 케이스 나눠서 접근하시면 끝입니다. 근데 이건 이제 또 이렇게도 접근할 수 있거든요. 이제 이건 번외. 절대값의 성질에 따르면 이런 거랑 똑같거든. x제곱과 절대값 x의 제곱은 같을까 다를까? 같죠? 둘 다 어차피 양수 처리되잖아요. 맞지? 왜냐면 제곱을 하면은 음수도 양수가 되고 양수도 양수가 되잖아. 그 얘는 먼저 양수로 바꿔놓은 다음에 제곱하는 거나 나중에 양수로 바꾸는 거나 그 값은 똑같겠지. 맞지? 어쨌든 마이너스 3의 제곱 하면은 얘 봐봐. 마이너스 3의 제곱이면 좌변 9고 오른쪽에 3의 제곱해서 9잖아 다시. 그러면 이걸 이용을 해주면 저 식이 어떻게 보이냐면 절대값 x의 제곱 마이너스 4 절대값 x 마이너스 5는 0 이거 아니야? 이렇게 보이지? 그럼 이거 지금 봐봐. 절대값 x를 내가 치환했다고 하면 절대값 x가 5 아니면 마이너스 1이지. 맞아? 근데 절대값이 음수가 가능 불가능? 말이 안 되잖아. 어떻게 절대값이 음수가 나와? 0까지의 거리인데. 그럼 절대값 x가 뭐여야 돼? 5여야 되지. 그럼 뭐만 나와? 뿔마 5지. 이렇게도 처리 가능. 오케이? 됐습니까? 옆에 적어놔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는 게 이런 꼴일 때만 가능하고, 만약에 이런 꼴일 때는 이제 머리가 아파지지. 이거 불가능해 이렇게 하면. 알겠죠? 저것도 이제 철저하게 요게 완전 기본 풀입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그래프를 그려나갈 줄 아시면 훨씬 편한데 그건 아직 뭐 먼 얘기니까. 됐죠? 네, 그다음 68번 볼게요. 야, 68번 근데 많이 봤는데 얘네 고등학교 때 공통수학 1에서 정말 많이 봤을 건데. 자, 내가 너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봐봐, 너가 이상해야 돼 조금. 아니 쌤, 중3 때 이거 2차 방정식인데 단원이 왜 4차가 나옵니까? 이런 생각 안 해봤어? 한 번도? 그래본 적 없어? 봐봐, 4차식이잖아. 4차식 인수분해 하려고 해. 맞지? 4차식을 인수분해 할 때 너한테 머릿속에 딱 드는 생각 이거 하나밖에 없어. 인수정리. 조리제법 이용해 나가는 거. 맞지? 근데 이걸 다 전개하고 있을래?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혹시 자, 이런 꼴 있죠, 이런 꼴. 이거 모양을 기억하세요? 이런 꼴 있죠, 이런 꼴. 이런 꼴은 내가 조작을 이용을 해서 치환을 할 수 있나? 이 생각 하셔야 돼요. 치환 가능한가? 했을 때 치환 가능하게 네가 조작하는 기준이 뭐냐면 상수항의
합이 일정한 거 두 개씩. 합이 일정한 거. 또는 상수항의 곱이 일정한 거 두 개씩 묵도록 유도를 하거든요. 보통 이거죠, 쉬운 문제가. 어려운 문제 가끔 이거 나오고, 이제 뭐 시험에 나오면 알려줄 거고. 봐봐. 얘가 지금 보니까 상수항의 합이 8이야, 그치? 맞죠? 그래서 이거 두 개 묶어보니까 얘 전개해보면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5고, 이렇게 두 개 전개해보면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7하고 플러스 16은 0이잖아. 이거 뭐 하나 보이지 않아, 지금? 뭐가 보여? 공통인 부분이 보이지? x제곱 플러스 8x 나왔잖아. 왜? 합이 일정한 거 두 개 곱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거 얘를 치환해야겠다 해서 얘를 t라고 치환할게. 그 요놈이 t 플러스 15, t 플러스 7 플러스 16은 0이라는 뭐야? 2차식 나오지 이제? 맞아요? 그럼 이제 전개해. 그럼 t제곱 플러스 22t 플러스 121은 0인데 이거 t 플러스 11의 제곱이네. 맞아요? 그럼 t는 마이너스 11이어야 되니까 그러면 x제곱 플러스 8x가 마이너스 11이네 이거잖아, 그지? 그거 넘어오면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1은 0이고 이거에 대한 x값이잖아. 그럼 이거 근해공식 써야죠. x는 마이너스 4 뿔마 루트 5잖아, 그지? 그래서 x의 근은, 이거의 근은 뭐가 된다? 얘가 된다는 거지. 됐습니까? 얘도요, 너무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냥 딱 외우는 겁니다. 거의 그냥. 알겠죠? 네. 풀이 방식 자체를요. 됐고, 뒤에 와서 봐봐요. 니네 이거 은근 모르더라. 직선 있잖아요, 직선. 직선은 생긴 게 우상향하는 거 아니면 우하향하는 거 두 개입니다. 맞지? 생긴 모양은요. 물론 얘 기울기에 따라서 뭐 이게 좀 급하고 경사도는 달라지겠지만. 근데 있잖아. 우상향하면요. 얘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우상향을 하면 원점을 지나든 y절편이 양수이든 음수이든 간에 반드시 지나는 사분면이 있어요. 반드시 지나는 사분면. 뭐야? 지금 보니까 그림상. 그렇지. 1, 3 반드시 지나지. 우하향을 하면요. 얘가 y절편이 음수이든 양수이든 간에 이렇게 되면 반드시 지나는 사분면이 있어요. 무슨 사분면? 그렇지. 2, 4지. 맞아? 야, 그러면은 얘가 지금 3, 4분면 안 지난다 그랬으면 기울기가 양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이야기지. 음수라는 이야기잖아. 그거 주는 거야, 너한테 지금. 맞아요? 야, 그러면은 얘가 지금 4y가 마이너스 mx 플러스 4 하고요. y는 마이너스 4분의 mx 플러스 1 이렇게 해야지 너의 마음이 좀 평화롭지 않아? 왜? 이일참수가 이렇게 생겼잖아, 너. 맞지? 그러면은 얘가 지금 기울기인데 얘가 어때야 된다는 이야기야? 음수여야 된다는 이야기지. 이렇게 생겨야 된다는 이야기잖아. 3, 4분면 지나면 안 되니까. 맞지? 그러면 얘가 음수여야 된다는 이야기는 여기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m이 뭐다? m이 양수 이거지 지금. 이거 끄집어낸 거지. 맞아요? 그럼 m이 양수네 하고 그 다음에 얘가 이거 지난다며. 그렇지. 이거는 뭐 집어넣었을 때 이 등식을 만족한다는 이야기니까 m 곱하기 m 마이너스 1 플러스 4m 제곱은 4 이걸 만족을 해야 되네. 그러면 5m 제곱 마이너스 m 마이너스 4는 0이고 얘가 5m m 하고 마이너스 1에다가 4인가요? 이렇게 나오겠네. 그치? 그럼 m이 마이너스 5분의 4 아니면 1 나오는데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거겠네. 했습니까? 됐죠? 또 자주 나와. 이거 기억해놔. 70번. 이거 C 교재에 맨 앞에 테마죠. 그러니까 쌤 그 써준 자체 교재 있죠. 쌤이 쓴 거 그거. 그 자체 교재 보시면 이거 프린트요. 요거. 여기 맨 앞으로 한번 펴볼래요? 맨 앞에. 맨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통근 되어 있죠. 요거 테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너가 만약에 이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갔다? 그럼 이거 보면 되게 반가웠어야 됐는데 못 풀었다는 이야기는 그게 머릿속에 안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하셔야 돼 그러면. 알겠죠? 오케이? 네. 그럼 봐봐.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게 이런 거거든. 만약에 fx는 0이야. 그 다음 gx는 0인데 얘가 그늘 알파랑 베타를 가지고 얘가 그늘 알파랑 감마를 가진다고 할게. 얘는 2차고 얘도 2차고 최고차 한계수 1이야. 오케이? 그러면 얘가 어떻게 저기가 작성이 됐을 거냐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는 0 이렇게 생겼던지 얘는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감마는 0이잖아. 그지? 맞아요? 근데 있잖아. 공통근을 가지는 두 방정식을 내가 더해볼게. 얘랑 얘 더해볼게. 그러니까 fx 더하기 gx는 0이라는 이런 새로운 방정식과 그 다음에 이번 빼볼게. fx 마이너스 gx는 0이라는 새로운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니까 이거 두 개 더하면 왼쪽 거 인수분해 하시면 얘가 이렇게 나왔을 거고 그럼 얘는 근이 알파 아니면 2분의 베타 플러스 감마 이렇게 나오고 얘는 얘에서 얘 빼보시면 x 마이너스 알파 하고요. 감마 마이너스 베타는 0 이렇게 나와서 근이 알파 이렇게 나오지. 맞아? 그럼 상태를 봐봐. 상태를 보니까 알파라는 공통근을 가지는 두 방정식을 봐봐. 알파라는 공통근을 가지는 두 방정식을 더하고 뺐더니 걔도 뭐를 근으로 가져? 알파를 근으로 가지지. 그 공통근을 근으로 가지는 새로운 방정식이 튀어나오잖아. 맞아? 그 이 성질을 이용을 해보면 잘 봐. 너한테 이거 공통근 구해달래. 맞지? 아니, 공통근을 구해달라는 이야기야? 아 맞네. 공통근을 구해달라는 이야기는 똑같거든. 왜 그러냐 봐봐. P랑 Q에 대한 관계식을 구해달라는 이야기니까. 그 얘가 공통근을 가지는데 그러면 P랑 Q에 대한 관계식을 구해달라고 그랬는데 뭐 있는 게 없잖아. 계수가 너 아는 게 하나도 없고 근도 주어진 게 없지. 맞지? 그럼 잘 봐. 야 얘가 공통근이 있었을 거야. 맞지? 공통근 뭐라고 할까? T라고 할까? 이렇게 할게. 그러면 얘에다가 얘를 더하거나 뺐을 때도 걔는 뭐를 근으로 가져? T를 근으로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지. 다시 둘 다 T를 공통근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얘를 두 개를 더해서 만들어지는 얘나 얘도 뭐 하겠다? 공통근인 T를 근으로 갖고 있겠다 이거지. 맞지? 그럼 봐봐. 더하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더하면 2x제곱하고 마이너스 p 플러스 qx 마이너스 p 플러스 q는 0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그 다음 빼볼게. 빼면 어떻게 되냐면 q 마이너스 px 플러스 p 마이너스 q는 0 이렇게 나오는데 잘 봐. 야 더하거나 뺐어. 근데 이 더했는데 얘는 2차지. 2차는 근이 몇 개야? 두 개잖아. 그럼 근이 두 개니까 근이 딱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일단 인수분해도 안 되는 상황이니까 뭐인지를 알아 몰라. 모르지. 근데 봐봐. 얘는 근이 딱 하나 나와. 하나 나오지. 그럼 걔가 뭐였을 거야? 걔가 T였을 거 아니야. 1차. 1차는 근이 하나잖아. 그 얘 근이 얼마야 지금? 요 근 얼마야? 얘를 이거 만족시키는 x값 얼마야? 이거 어려워. x 얼마 이거? 1이잖아 1. 1 대입하면 얘가 0이잖아 이렇게. 보고 달라서. 그럼 얘가 1이네 이거지 그치? 그럼 공통근이 얼마였다? 1이네 이거잖아 지금. 1 요거잖아 지금 상태가. 맞아? 그럼 얘랑 얘가 둘 다 1을 근으로 갖고 있다는 이야기구나. 그래서 얘가 1 마이너스 q 마이너스 p는 0이고 여기서 이거 p 플러스 q가 1이네 이런 관계식 끄집어낼 수 있지.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1을 근으로 가지면 1 마이너스 p 마이너스 q는 0이고 그럼 얘는 1은 p 플러스 q네 이런 관계식 끄집어낼 수 있잖아. 그럼 너한테 관계식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p 플러스 q가 얼마다? 1이라는 이 관계식을 끄집어내달라는 이야기구나 이거지. 그지? 됐나요? 이런 문제가 공부를 한 친구들한테는 그거? 맞아 그거였지 이 정도는 들리면 되고 아예 공부를 안 했던 친구는 저게 뭔 소리야 이럴 거야 시험장에서. 그럼 이제 공부를 한다는 거는 이런 게 너한테 익숙해지게끔 만드는 게 네 몫입니다 그게. 알겠죠? 지금 5분이거든요 우리 몇 분 원래 몇 분 쉬어 보통? 10분 쉬어? 15분까지 쉬어. 네. 자, 그 다음에 33페이지 필게요.
월말 현행 본 거 보고 너무 깜짝 놀라서 정말 못하시더라고요, 이차함수. 많이 까먹으셨더라고요. 자, 기본적인 거부터 다시 짚어가면서 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오케이? 전반적인 내용들. 그래서 우리가 이차함수라고 하면요, 이렇게 y는 fx 해가지고 이 x와 y에 대한 대응 관계를 나타낸 걸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맞지? 얘는 이제 기본적인 함수 표현이죠. 얘가 함수 표현인데 이때 얘가 x에 대한 2차식이면 우리 얘를 뭐라고 부른다? 2차 함수네 이렇게 불러요. 맞지? 그죠? 그럼 함수에서 핵심은 뭐냐면요, 함수에서 핵심은 이런 식이 주어졌을 때 너가 얼마나 빠르게 얘의 그래프를 그려낼 수 있느냐, 뭐 이런 그래프하고 1차라고 할게요. 이런 그래프를 그려낼 수 있느냐, 아니면 이런 그래프를 보고 거꾸로 너가 얼마나 빠르게 함수식을 세울 수 있느냐, 이 얘기거든요. 이게 가장 기본 포인트입니다, 공부하실 땐. 그런데 2차 함수에서요, 2차 함수식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렇게 기본적인 2차 함수식이 주어졌을 때 그래프를 그려낼 때 말이야, 그래프를 그려낼 때 너가 세 가지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거, 꼭지점입니다. 2차 함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꼭지점이죠, 그치? 두 번째로 얘의 개형이요, 아래로 볼록한지 위로 볼록한지 이런 거 체크하셔야 되죠, 그치? 세 번째로 얘가 얼마나 벌어지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벌어진 건지 아니면 이렇게 좁은 건지, 그치? 그래서 지나는 한 점으로 판단하시죠. 보통 이 지나는 한 점은 y절편이 될 가능성이 크죠. 가장 기본적으로 y절편은 구하는 게 너무 편하거든. 맞지?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아셔야 되는데, 그럼 꼭지점이 중요하다는 거 알겠어요, 그치? 꼭지점이 중요하다는 거 알겠는데, 너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2차 함수의 표현 방식이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로 방금처럼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주던지, 아니면 y는 a 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주던지 한단 말이야, 그치? 근데 위에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일반형 이렇게 부르고요, 아래 걸 뭐라고 부르냐면 표준형 이렇게 부르는데, 수학에서 표준형이라고 하면 되게 잘 정리되어 있다는 이야기거든. 되게 잘 정리가 돼가지고 정보를 너한테 전달해 준 거야. 맞지? 이게 왜 표준형이냐면 이거 보자마자 꼭지점의 좌표가 뭔지 바로 알 수 있거든. 뭐야? P, Q지. 그치? P, Q란 말이야. 근데 얘는 일반형이야. 일반형은 뭐냐면 정보는 주어오긴 하는데 정리는 안 돼 있어. 보자마자 이거 꼭지점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너 지금 헷갈리지? 맞아? 그럼 이 꼭지점을 너가 일단은 어떻게 구하지? 이걸 먼저 알아내야겠네. 이렇게 주는 경우는 드물다고. 아시겠죠? 그럼 봐봐. 내가 이거 밑에 거 지울게. 내가 이걸 보고 나서 얘로 내가 그러면 이 일반형을 표준형 꼴로 바꾸면 되는 거잖아, 이거지, 그치? 맞아요? 그래서 얘를 이런 꼴로 바꾸려고 그러면은 a로 묶어볼게. 그럼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하고요, c 밖으로 빼놓고 이렇게 되잖아, 그치? 맞아? 그럼 얘 지금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달라는 이야기니까 얘를 내가 절반의 제곱, 너무 작게 썼다. 절반의 제곱 4a 제곱분의 b 제곱 하고요, 없던 놈을 더해놨으니까 빼주고, 다음에 플러스 c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그러면 내가 요거까지만 제곱식으로 묶어주면 a 곱하기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이고, 얘랑 얘 곱해서 밖으로 튀어나가면 마이너스 4a분의 b 제곱 플러스 c인데, 내가 얘를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네. 이거 a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거지, 그치? 맞습니까? 이렇게 바꿔낼 수 있죠. 그러면은 일반형을 딱 봤을 때 이거 꼭지점의 x좌표가 얼마다? 마이너스 2a분의 b네. 그죠? 마이너스 2a분의 b네. 자, 그리고 봐봐. 여기 있잖아, 여기 y. 얘를 구하는 걸 얘네가 어려워하는데 이렇게 꼭지점이 있어. 근데 얘가 지금 마이너스 2a분의 b래. 그러면 얘는 내가 y좌표는 그냥 마이너스 2a분의 b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지. 이렇게 구할 수 있잖아.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어. f 마이너스 2a분의 b. 근데 있잖아, 이것조차도 계산이 막 역겨울 때가 있거든? 이거 계산하는 게? 막 그 개수가 막 유리수가 막 잃어버리면? 그러면 요거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요거. 기억해놓으면 되게 편해, 이거. 마치 2차 방정식에서 두근의 차공식 있지? 그거 기억해놓으면 편하잖아. 그럼 비슷해. 얘는 어떻게 외우냐면, 마이너스 4a분의, 요거 뭐야? 판별식이지? d. 이렇게 외워버려, 그냥. 오케이? 그래서 꼭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4a분의 d구나. 이렇게 외워버리거든, 나는. 오케이? 계산이 막 역하거나 할 때 이거 써버린단 말이야, 그냥. 아시겠죠?
일단 이차 함수라는 게 내가 꼭지점을 구하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한데 일반형의 꼭지점을 이렇게 구하는구나. 그 다음 표준형은 뭐 얘기할 거 없죠. 그치? 네. 그래서 거기 33페이지에 보시면 그 위에 있죠. 위에 그 과정이 뭐 한 거냐면 여기 요거 있잖아요. 요 과정이 일반형의 꼭지점을 어떻게 구할 건지에 대해서 유도하는 과정이지. 그치? 맞죠? 그래서 그 아래 보시면 위 식에서 이차 함수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그래프의 꼭지점 좌표가 오른쪽에 마이너스 2a분의 b 콤마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다 나와 있지. 그치? 그 오른쪽에 마이너스 4a분의 d라고 바꿔. 마이너스 4a분의 d. 그래서 그 아래 박스는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 y는 2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이래. 그럼 이거 이차 함수 보고 나서 네가 이제 빠르게 그려놔야 돼, 그래프를. 그럼 봐봐, 꼭지점 좌표가 마이너스 4분의 8이니까 일단 아래로 폴록하고 얘가 얼마야? 마이너스 2지 이거. 맞지? 자, 그럼 이제 여기 선택. 마이너스 2를 여기다 대입하면 나오잖아, 함수값이. 그게 얼만데? 마이너스 5인가? 이렇게 나오죠? 맞나요? 아니지, 마이너스 7이네요. 이렇게 되지, 그치?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지나는 한 점 0,1 해서 여기 0,1이면 이쯤 있겠다 해서 이렇게 지금 결정이 된 거지. 이 참수가 생긴 게 꼭지점 찍고 나서 그 다음에 개형 이거라고요. 알겠죠? 이 참수는 항상 꼭지점 찍고 나서 개형 위로 볼록하면 이렇게 얼마나 벌어졌는지 판단하시고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 참수 그려낼 때는 꼭지점 먼저 잡으시고 제일 중요한 점이죠, 꼭지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개형만 잡아내시면 됩니다. 위아래인지 얼마나 벌어졌는지. 됐습니까? 네. 됐고요. 그 다음에 뒤로 와보세요. 34페이지요. 그리고 그럼 2차 함수에서 또 가장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이건데 얘는 이제 너한테 절대 뺄 수가 없어요. 고난도 문제에서는요. 오케이? 2차 함수가 생긴 걸 한번 보시면 이렇게 생겼고 아니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개형에 따라서. 맞지? 근데 요 꼭지점의 좌표를 내가 마이너스 2a분의 b 콤마 f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했을 때 이 선 있죠? 이 선. 이 선을 혹시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축이라고 부르죠. 대칭축 맞아요. 대칭축이죠. 그 대칭이란 이야기는 이 선에 대해서 대칭이란 이야기지. 그러면은 얘를 내가 이렇게 접었을 때 이 거리와 이 거리가 정확하게 일치해서 딱 정확하게 포개어진다는 이야기잖아. 여기까지 와? 포개어진다는 이야기지. 야, 그러면은 이런 생각도 가능하지 않아? 그러면 얘의 x좌표를 알파라고 하고 얘의 x좌표를 베타라고 했을 때 얘와 얘 딱 가운데 있는 게 누구야? 얘지. 가운데 있는 게 얘잖아. 그러면 얘랑 얘 평균 낸 게 얘 아니야? 그럼 이거 두 개 더한 게 얘 몇 배? 2배겠네. 평균 낸 게 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만약에 얘가 위로 이렇게 볼록한데 얘 대칭축이 2래. 오케이? 그래 놓고 나서 내가 이렇게 선 주고 야, 이만큼 1이던데? 여기 얼마게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얼마야 여기? x좌표가? 이거 두 개 평균 낸 게 2여야 되지, 그치? 그럼 합이 얼마? 4여야 되잖아. 그럼 얘는 얼마? 3 이렇게 되겠지. 이런 대칭성을 너한테 물어본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2차 함수는 대칭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얘는 가장 중요한 점이 꼭지점이고 그 다음에 얘가 가장 중요한 성질이 대칭성을 갖고 있다는 거구나 이거지, 그치? 맞습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위에다 옆에다가 적어놔요. 이거 그림만 하나 그러나 x는 m이라고 했을 때 대칭축이 여기가 알파고 베타다, x좌표가. 그러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2m이다. 요거 선대칭에 의해서 많이 쓰게 될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예제 1번 볼게요. 예제 1번 별표요. 얘도 이제 너한테 그래프가 주어진 상태에서 개수의 부호 판단해줘 이 얘긴데 이 문제는 무조건 하나 나오죠. 두 개? 한두 개도 나올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만약에 내가 너한테
야, 이차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던데? 이렇게 줘요. 오케이? 근데 이 그래프는 얘를 그린 거래요.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그린 그래프가 얘래요. 오케이? 자, 그럼 부호 판단 해봅시다. 봐봐. a는 양수겠어, 음수겠어? 음수겠지. 위로 볼록하니까요. 그치? 이 정도 알잖아요. 그치? 위로 볼록하니까 음수겠죠. 그 다음에 b를 판단해야 되는데 얘를 판단해야 되는데 얘는 뭘 가지고 판단하시면 되냐면 축의 위치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잘 봐. 얘가 만약에 이렇게 있는데 축이 y축 기준 오른쪽에 있다고 할게. 그럼 이게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잖아? 맞지? 근데 얘가 양수여야 된다는 이야기지. y축 기준 오른쪽에 있으면. 양수여야 되면 얘랑 얘 두 개, a와 b의 부호가 어때야 돼? 달라야 되지. 달라야지 얘가 음수되고 음수 만나고 양수 됐을 거 아니야. 맞지? 그 다음 만약에 얘가 이렇게 있어. 축이 y축 기준 왼쪽에 있어.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a분의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이 대칭축이 음수여야 되지. 그 얘가 음수이려면 a랑 b의 부호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되지. 그럼 봐봐. 축의 위치에 따라서 봐봐. 왼쪽에 있을 때는 같잖아. 그래서 왼좌예요. 왼좌. 한자 쓰는 거야. 같을 동 이거야. 좌동. 그 다음에 얘는 오른쪽에 있으면 오른우. 그 다음에 다를이, 우이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래서 봐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축이 왼쪽에 있어? 그럼 a와 b의 부호가 어떻다? 같다. 그 다음 축이 오른쪽에 있어? a와 b의 부호가 어떻다? 다르다. 그냥 이렇게 외워버리라고. 그럼 얘가 좌동 우이니까 얘 오른쪽 있잖아. 그럼 a와 b의 부호가 어때야 돼? 반대해야 되지. 그럼 얘가 이렇게 되겠지. 맞아. 그 다음에 얘는 뭐야? y절편이지. y절편. 그지? y절편 어딨어? 음수잖아. 그럼 얘는 c가 뭐겠어요? 음수 이렇게 되겠지. 그지?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 좌동 우이 잘 기억해놔. 이거 계속 쓰게 될 거야. 이거 적어놔. 좌동 우이. 됐습니까? 다음 페이지로 와서요. 연습 한 번 좀 해볼게요. 몇 번 먼저 할 거냐면 벌써부터 해야겠다. 연습 1번 볼게요. 연습 1번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 연습 2번은 킬러라서요. 별표 쳐놓고요. 맨 마지막에 할 겁니다. 1번 먼저 해보세요. 자, 볼게요. 연습 1번. 얘가 지금 꼭지점의 좌표가 3,-10이고요. 3, 4분면을 지나지 않아야 되니까 여기랑 여기는 지나야 되죠. 그치? 그 얘가 만약에 꼭점이 이거 기준으로 이렇게 위로 볼록해버리면 반드시 얘랑 얘는 못 지나지. 위로 볼록하면 안 되네. 아래로 볼록해야겠네. 맞아요?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하면서 얘가 3, 4분면을 지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됐을 텐데, 이렇게 일단 아래로 볼록하긴 했을 텐데, 얘가 벌어진 정도가 이렇게 벌어져 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지나져 버리지. 그럼 이걸 뭘로 조정하는 거냐면 지나는 한 점으로 조정한다 그랬지. 지나는 한 점에 의해서 벌어진 정도가 조정이 되는데 그게 가장 만만한 점이 뭐라고요? y절편, 그치? y절편. 그러면 얘가 지금 생긴 게 이거 꼭지점의 좌표가 3,-10이니까 이렇게 거꾸로 쓸 수 있지. 이렇게 거꾸로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꼭지점의 좌표가 3,-10이고 최고차항계수가 a인 이 참수. 그치? 그런데 얘가 그러면 y절편이 얼마냐면 9a-10인데 봐봐. 얘가 3, 4분면 지나지 않으려면 y절편이 어때야 되냐면 0보다 작으면 3, 4분면 지나지. 딱 0일 때 지나 안 지나? 안 지나지. 0일 때 안 지나는데 문제가 생겨. 0일 때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이거 이상 안 생기네. 이렇게 되지, 그치? 그러면 0일 때 가능하죠.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지, 이렇게. 그치? 맞습니까? 그럼 A는 어떻게 해야 돼요? 9분의 1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네 라고 판단이 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뒤로 갈게요. 3번 해볼게요. 자, 얘도 꼭지점 딱 주어졌잖아. 딱 찍어. -3, -4 찍었죠, 이렇게. 맞지? 그럼 꼭지점 기준으로 아래로 볼록한지 위로 볼록한지 판단해야 되는데 문제 조건에서 뭐라 그랬냐면 4, 4분면을 지나지 말래. 맞지? 근데 얘가 이렇게 위로 볼록해버리면 어느 순간 무조건 4, 4분면 지나 안 지나? 무조건 지나지. 그럼 위로 볼록하지 않아야 되네? 그럼 아래로 볼록해야 돼. 근데 아래로 볼록하면서 얘를 안 지나려면 얘가 이렇게 생겨버리면 아이고 그림 미안합니다. 이렇게 생겨버리면 4 지나죠.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쪼그라들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맞지? 쪼그라들어야 되는구나 해서 지나는 한 점, y절편으로 조정한다 그랬지. y절편은 어떻게 해야 돼? 9a-4잖아, 그지? 근데 얘가 딱 0일 때도 안 지나지, 이렇게. 그지? 그러니까 얘가 0보다 위에 있거나 같으면 되죠, 그치? 그래서 요 놈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네, 이렇게 판단이 되잖아. 그래서 얘는 a가 9분의 4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네, 이거죠, 그치? 맞습니까? 네. 간단하고요. 그 다음에 4번 해볼게요. 고고. 일반형입니다. 일반형인데 둘이 꼭지점이 같대요. 그럼 꼭지점 좌표 빠르게 구해달라는 이야기죠. 그치? 그럼 얘는 -2a분의 b니까 어떻게 되냐면 -1분의 4a 해서 -4a죠. 그치? 맞습니까? 그리고 집어넣는 거 크게 무리 없으니까 집어넣었을 때 8a 제곱이고 -16a 제곱이니까 -8a 제곱 플러스 7이네. 이게 꼭지점 좌표였던 거지. 위에 거에. 맞아요? 아래 거는 어떻게 될 거냐면 -2a분의 b니까 -4분의 8에서 -2였던 거고 대입하시면 8에다가 -16이니까 -8 플러스 b 이렇게 나온 거네. 얘랑 얘랑 같다는 이야기잖아, 그지? 그지? 그럼 a가 얼마? 2분의 1이죠, 일단. a가 2분의 1이고 여기다 대입해보니까 5가 -8 플러스 b랑 같네. a가 2분의 1이면 얘가 5잖아요, 그치? 그래서 얘랑 얘랑 같다 그랬으니까 5가 -8 플러스 b랑 같으니까 b는 얼마? 13이죠. 그래서 b 빼기 2a 해달래. 그러면 얼마? 13 빼기 1 해서 얼마? 12 이거잖아, 그치? 꼭지점 이거 좌표를 못 구하고 있으면 이거는 공부를 안 하는 친구입니다.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연습하셔야 됩니다. 빠르게 나와셔야 돼, 이건. 알겠죠? 이건 뭐 어떻게 못 해줘요, 이거는.
그 다음에 연습 5번 해보겠습니다. 해보세요. 있나? 아, 장어 아니야? 자는 줄 알았어. 미안. 자, 이거 하나만요. 얘가 있잖아요. 아래로 볼록하면요. 아래로 볼록하면 얘가 위치가 어디에 있던지 간에 꼭지점 위치가 여기 있던지 여기 있던지 여기 있던지 뭐 여기 있던지 간에 반드시 지나는 사분면이 있어요. 어디야? 1이랑 2지. 얘 1, 2 지나고 얘 1, 2 지나고 얘는 3 지나고 4 지났지만 1, 2 지나죠. 어쨌든 얘도 1, 2지. 1, 2 지나지. 왜 그런 거냐면 이렇게 올라가는 순간 어느 순간은 1 갈 거 아니야. 얘도 이렇게 올라가는 순간 어느 순간 2는 가지. 위치가 어디든지 간에. 그래서 얘는 아래로 볼록하면 옆에다 적을게. 아래로 볼록하면 반드시 1, 2 지나. 반드시. 그럼 거꾸로 위로 볼록하면 반드시 뭐 지날 거냐면 3, 4 지나겠지. 3, 4. 반드시. 맞죠? 그럼 봐봐. 얘 2를 못 지나잖아. 그럼 얘는 아래로 볼록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위로 볼록할 거야. 맞지? 그러면은 지금 첫 번째가 1, 3, 4 지난다며. 그러면 1, 3, 4니까 얘가 1, 3, 4 지나면서 저기 뭐야 위로 볼록해야 되니까 요놈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거지. 생긴 게. 기형이 바로 잡히잖아 이렇게. 자, 그럼 이랬을 때 얘가 위로 볼록하니까 A는 음수야. 그치? 다음 좌동 우이니까 B는 뭐야? 오른쪽은 달라. A랑 B의 부호가 이거지. 축이 오른쪽에 있잖아. 그 다음에 Y절편은 음수네? 이렇게 지금 부호 다 판단 다 했지. 그죠? 밑에 거 좀 그릴게. 쟤는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이렇게 돼 있을 때 B랑 A의 부호가 다르니까 일단 축은 오른쪽에 있었겠지. 그치? 그 다음에 B가 양수니까 얘 아래로 볼록한데 아래로 볼록해. 이렇게 볼록한데 얘가 Y절편이 음수란 말이야. 여기 지나야 되지 Y절편. 얘가 이렇게 생겼겠네. 생긴 게. 그림 미안. 이렇게 되지. 맞아요? 그러면 이거 딱 그려놓고 이제 판단을 해볼게. 자, 기억.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에다 맞지? 니은 꼭지점이 3, 4분면 위에 있다. 헛소리하고 있죠? 맞습니까? 4, 4분면 위에 있잖아요. 다음에 리을 모든 4분면을 지난다. 1, 2, 3, 4 다 지나네요. 그치? 맞습니까? 그래서 기억 디귿이 맞는 거죠.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뒤로 갈게요. 6번 쉬워요. 맞춰주세요. 해봐. 6번 보니까 되게 땡큐하게도 표준형으로 주셨네. 꼭지점이 P, Q잖아요. 이렇게. 그치? 맞습니까? 근데 꼭지점이 이렇게 X축 위에 있으니까 거기서 주는 건 뭐냐면 X축 위의 점들은 Y좌표가 항상 0이죠. X축 위의 점들은 항상 Y좌표가 0이잖아. 그래서 X축이라는 직선을 우리가 Y는 0이라는 직선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이렇게.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겁니다. 이렇게 나오지. 그치? 그러면 얘가 Q가 0이란 이야기구나 이거지. 그치? 그 다음에 P는 오른쪽에 있으니까 얘는 양수구나 이거죠. 그치? 맞아요? 여기서 지금 내가 떼올 수 있는 게 이거 첫 번째로 A는 양수. 아래로 볼록하니까.
그 다음에 P도 양수, Q는 0이구나. 이거 떼울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얘 그릴게. 자, 얘를 그릴 건데, P가 양수야. 오케이, 양수인 거 알겠고. 아레오볼록 했을 거야, 그치? 그 다음에 Q가 0이야. 그럼 Q가 0이야? 그럼 얘가 Px제곱 마이너스 A 이거잖아, 그치? 그럼 잘 봐. 얘 꼭지점의 X좌표가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2A분의 B인데 1창의 개수가 0이니까 0이었겠지, 0. 0. 그럼 얘는 축이 뭐였겠어? 이거야, 이거. 그치? X는 0. 자, 그 다음에 얘가 지금 Y절편이 음수잖아, 요게. 그치? Y절편이 음수니까 얘는 축이 X축 위에 있으면서 Y절편이 음수야? 그리고 아래로 볼록해? 얘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봐봐. 2차 함수에서요. 이건 되게 짜잘한 거긴 한데 1차원 계수 비어있으면 1차원 계수 0이면 축방정식 X는 0이죠. Y축. 그지? 맞죠? 네. 그 다음에 그러면 답은 뭐야? 모든 사분면을 지나는 1번이겠네요. 1번. 그죠? 7번 해볼게요. 7번 별표 하나 쳐놓고요. 앞에 이거 K가 당황스럽죠? 그런데 너 1차 함수 할 때요, 이런 애들 보이면 어떻게 썼냐면 이거 M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 M이 자꾸 막 걸려. 그래서 M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보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플러스 3이라고 할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맞지? 그럼 얘는 M의 값에 관계없이 얘가 마이너스 3,3을 지나죠. 맞아? 그럼 얘는 M의 값에 관계없이 마이너스 3,3을 지나는 직선이구나 이거지, 그치? 그래서 실제로 얘 그려보면 마이너스 3,3 찍어놓고 얘가 막 M이 지금 기울기니까 막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 직선이라고, 상태가.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봐봐. 요 K가 갖고 걸적거려. 그래서 K로 묶어버리게. K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보니까 얘 이렇게 생겼고, 그럼 요거 이렇게 생긴 거잖아, 이참수꼴로. 맞지? 그럼 얘는 K의 값에 관계없이 뭐 지나? 마이너스 2,4를 지나는구나. 이게 꼭지점이잖아. 맞아요? 그럼 요 놈은 지금 어떻게 생긴 거냐면 얘가 마이너스 2,4라고 했을 때 여기 어딘가 있고, K가 이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해 주잖아. 위로 볼록한지 아래로 볼록한지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를 결정해 주지. 근데 거기서 뭘로 판단하래? 모든 사분면을 지난다며. 그럼 얘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해버리면 모든 사분면 지나? 절대 안 되지. 일단 위로 볼록해야 돼. 위로 볼록하면서 모든 사분면 지나려면 얘가 이렇게 생겨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겨야 되지, 그치? 그러면 얘가 Y절편이 어때야 된다? 0보다 커야 되는구나, 이거지, 그치? 크거나 같으면 안 돼, 이거는. 왜 그러냐면 봐봐. 얘가 Y절편이 딱 0이야. 이래버리면 어디 안 지나? 1 안 지나지. 이거 조심해야 돼. 0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그래서 얘가 Y절편이 X에다 0 대입했을 때 Y값이니까 얼마냐면 4K 플러스 4고, 얘가 Y절편이죠. 얘가 0보다 작아야 되는구나가 아니고 커야 되는구나. 커야 되는구나 이거지, 그치? 맞습니까?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네 하고 딱 끝내버리면 바로 틀려요. 왜 틀렸을까? 위로 볼록해야 되잖아. 그럼 K는 뭐야? 0보다 작아야 될 거 아니야. 여기까지 써줘야 돼, 이렇게. 그래서 최종적으로 답이 이쁘게 쓸 거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아야 되는구나, 이 정도까지 이렇게 써주셔야겠죠. 이거 주변에 기출 꽤 나왔던 문제입니다. 7번. 알겠죠? 네. 그 다음에 뒤로 와서요, (9번) 별표 많이 해놓고요. 얘도 킬러거든요. 위에 적어놔, 일단 킬러라고. 그 다음에 8번 하고 끝낼게요. 8번 해볼게요.
자, 볼게요. 1, 3, 4 지나래요. 1, 3, 4. 그럼 아래로 블록해버리면 반드시 1, 2 지나니까 이거 불가능하지. 맞아요? 아래로 블록해버리면 1, 2 반드시 지나니까 아래로 블록하지는 못할 거 아니야. 위로 블록하겠네. 그러면서 얘 지나야 돼. 그치? 그러려면 얘가 이렇게 돼버리면 꼭점이 여기 아니면 여기 있으면 여기 못 지나니까 꼭점이 여기 있었을 거야. 그치? 그래서 얘가 이렇게 생겼겠구나 이거지. 지금 상태가.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판단을 해볼게. 얘가 지금 얘 뭐야? 표준형으로 줬잖아. 그럼 얘가 마이너스 P, Q잖아요. 얘가. 그치? 근데 꼭점 좌표가 1, 4분면에 있으니까 요거 P는 음수고 Q는 양수네. 그래야 얘가 양수잖아. 그치? 그 다음에 A는 음수네. 위로 블록해야 되니까. 이렇게까지 다 판단됐지. 맞아요? 그래서 기억을 보니까 위로 블록한 거야. 맞지? 그치? 미안. 아래로 블록한 거라고 내 생각에 틀렸지, 이건. 그치? 그 다음에 니은? 내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니? 두 점에서 만나는 거 맞지? 난 디귿 볼게. APQ가 양순이라고 물어봤는데 APQ면은 음수니까 양수. 또 양수. 맞지? 맞아요? 그다음 리을이 판단이 안 되는데 이거 주의. 잘 봐, 얘. 얘가 판단이 안 돼. 근데 이런 애가 판단할 때 말이야. 혹시 이거 함수값인가? 함수값인가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이 유형에서 어려운 게 대칭성 이용하는 거랑 작성하는 거 이런 게 어려운데 일단 가장 첫 번째 초급 난이도에서는 함수값이신지 아닌지 한번 보셔야 돼요. 오케이? 그럼 봐봐. 함수값인지 아닌지 보겠다는 이야기는 여기 x에다가 뭔가를 대입을 하면요. 얘가 fx라고 했을 때 뭔가를 대입하면 이런 꼴이 나와. x에다 얼마 대입하면 돼? 0이지. 그렇지. 0 대입하면 되지. 얘는 f0이랑 같지 이거. 맞아? f0이 뭐야 지금 얘가? 음수잖아. y절편. f0이 음수지. 그럼 이거 음수잖아 얘가. 그리고 a도 음수잖아. 맞아? 그럼 두 개 곱해졌으니까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양수로 바뀌어야 되지 이렇게. 그냥 틀린 거죠 그러면. 맞습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함수값에 대한 이야기 할 거고 이 유형 중에서 이제 어려운 문제들을 쭉 볼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너네 2차 함수 되게 어려워하니까 조금 천천히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숙제 냈을 때 내가 숙제를 주는 거는 얘네 이거 다음 시간에 할 거면 이 정도는 해와야 돼 하는 거 내는 거기 때문에 좀 미리 좀 하세요. 네. 저기 B교재 좀 펴보세요. 숙제 줄게요. (122부터요) 일단 많이 틀려와도 괜찮습니다. 처음에 지금 내가 안 짚어준 문항들이 꽤 되거든요. 많이 틀려와도 좋은데 어느 정도 기억은 되살려서 오세요. 일단 그래서 122번부터 어디까지냐면 73까지요. 얼마 안 되죠? 122번부터 173 내일 오는 것까지 고려해서 이렇게 준 겁니다. 다 외우셔야 돼. 오케이? 아니. 그러니까 내일 어차피 또 와서 공부해야 되니까. 122부터 173. 그 내일 오전 9시고 301호로 오시면 됩니다.